그린란드. 아마 이 땅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보통 북쪽 어딘가에 있고 엄청 춥고 인구도 적은 곳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투어는 어떨까요? 현지 명소에 대한 지루한 지식이나 화산과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얘기 말고요.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곳을 방문하고 싶어질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해요. 거대한 그린란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그대로 인생에서 가장 느린 이동을 거대한 땅덩어리 위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그린란드가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 그린란드는 대륙이 아니에요. 섬이죠.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아마 알고 있겠지만 그린란드의 대부분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수세기 동안 이 얼음은 녹아왔고 최근 수십 년 사이에는 훨씬 더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얇아지고 사라지면서 섬 전체가 변형되고 있고 이런 변형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매년 약 0.79인치씩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지역은 늘어나고 다른 지역은 압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판의 움직임, 빙하의 융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빙하, 등방성 조정인데요. 잠깐, 뭐라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안 어려워요. 이해를 위해 잠깐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 상태로 있다가 일어나서 매트리스를 한번 보세요. 몸이 남긴 자국이 보이나요? 그 자국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다시 평평해지는 게 보이죠? 그게 바로 빙하 등방성 조정인데 침실 규모로 본 예시입니다. 지구의 지각도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누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땅은 보기만큼 딱딱하지 않습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휘어지고 그 무게가 사라지면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건 불과 약 1만 1700년 전입니다. 그때는 2마일이 넘는 두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북반구 대부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빙하들은 오래전에 녹았지만 땅은 여전히 당신의 매트리스처럼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요? 수십억 톤의 얼음이 수천 년 동안 지표면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에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빙하 등방성 조정이 그린란드가 이동하고 형태가 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2002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란드의 빙상은 매년 약 264기가톤의 얼음을 잃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1기가톤은 10억 톤에 해당합니다. 푸른 고래 한 마리는 약 200톤 정도 나갑니다. 즉 1기가톤은 푸른 고래 500만 마리의 무게와 같습니다. 이제 그 500만 마리의 고래를 264 배곱해보세요. 그게 바로 그린란드가 매년 잃는 얼음의 양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대규모로 얼음이 녹는 것은 당연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북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는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사라지면 우주로 반사되는 햇빛이 줄어들어 더 많은 열이 지구에 갇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도시와 작은 섬나라들을 위협하고 변화하는 기후 패턴은 농업을 혼란에 빠뜨려 식량 안보를 위협합니다. 북극곰이나 물개 같은 야생동물들도 중요한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며 새로운 항로가 열립니다. 긍정적일 수 있으나 선박 사고 시 막대한 기름 유출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빙하 해빙의 긍정적 측면도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한때 얼음에 덮여있던 곳에 새로운 초원, 숲, 비옥한 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대기 중 메탄 배출도 증가하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지 맙시다. 여기가 아직도 그린란드 투어 중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거의 전부가 얼음과 눈으로 덮인 땅이 그린란드라고 불릴까요? 간단히 말하면 바이킹들이 쓴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982년경 에리크 더 레드가 세웠습니다. 그는 다혈질의 바이킹으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섬에 처음 정착하며 다른 유럽인들에게도 함께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 에이리크 더 레드는 이 섬을 푸르고 비옥하다며 그린란드라 이름 지었습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죠.
약 250만 년 전엔 실제로 푸르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케팅 전략은 에이리크의 기대만큼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 중 하나로 약 5만 7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긴 하지만 로마나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죠. 그럼 이 섬의 가장 멋진 점은 뭘까요? 바로 교통입니다. 마을 안에서는 일반 도로를 볼 수 있지만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없고 철도도 전혀 없습니다. 수도 누크에서는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지만 만약 카코르톡 같은 다른 마을로 가고 싶다면 스노모빌이나 개썰매가 필요합니다. 헬리콥터를 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은 바로 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이나 기차 여행에 익숙한 반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거대한 빙산이 둘러싼 얼음 바다를 배로 미끄러지듯 다니곤 합니다. 추운 게 싫다면 여름에 이곳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섬의 남쪽 지역에서는 기온이 화씨 48도, 섭씨 약 9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면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5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하늘이 밝게 유지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죠. 반면에 믿을 수 없는 자연 현상인 백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4월까지는 숨이 멎을 듯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스터리나 역사적 수수께끼에 관심이 있다면 그린란드와 얽힌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탐험해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바이킹의 실종입니다. 알다시피 에리크 더 레드는 이곳에 바이킹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985년경 노르드인들이 스칸디나비아에서 항해해 그린란드 남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현대 이누이트의 조상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숙련된 사냥꾼이자 어부였고 아주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주민과 큰 전투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바이킹 사이에 국지적 충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500년쯤 살았어요. 집을 짓고 경치를 즐기며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발전시켰죠. 그러다 결국 그들은 정착지를 버렸습니다. 남은 건 정착지 유적뿐이죠.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유력한 건 바이킹이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단 겁니다. 처음 도착했을 땐 날씨가 더 따뜻했지만 이후 기온이 급락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본래 전사이자 배신자였죠. 그들은 약탈, 여행, 물물 교환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 그린란드에선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활 방식을 바꿔 낚시나 사냥으로 전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됩니다. 고고학자들이 대규모 바이킹 농장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연구 결과 이곳에는 최소 수천 명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1424년에 쓰인 편지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이킹들은 동물을 돌보고 추위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에 노르웨이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린란드로 항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이킹은 한 명도 없고 이누이트 사람들만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훨씬 더 현실적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바이킹의 실종은 소빙하기의 시작과 시기가 일치하는데 이 시기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그린란드 주변의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기온이 내려가면 해수면이 오를 수 있죠? 보통은 기온이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빙하 등방성 조정 기억나시나요? 그린란드의 얼음이 더 무거워지면서 땅을 아래로 눌렀습니다. 해안선이 잠겼고 바이킹들은 갑작스러운 추위와 침수에 제대로 대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